여러분 안녕하세요. GED 지리의 신민경입니다. 오늘은요, 지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지도 볼 때 뭐 가장 먼저 찾아보나요? 자, 지도를 볼 때는 국경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경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지리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egion, 지역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은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본 적 있죠? 유럽에는 그냥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띡 하고 딱 페인트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페인트 줄로. 그러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몰라요. 국경선 지났는지. 이렇게 이런 국경선도 있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은요. 매우 삼엄하죠, 경비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에는 지금 여기에 뭐 큰 장벽을 짓내 만회하고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셧다운을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거고요. 자, 국경선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조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언어별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종교별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냥 nature, 자연적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오늘 배워볼 거예요. 지역이라는 것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이 뭐냐 하면 우리 대충은 알죠? 지리에서 쓰이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A 리전이 있고 B 리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섞일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쓰는 언어가 달라요. 여기서 쓰는 언어도 달라요. 그래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랭귀지는 많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 feature 혹은 characteristic이 하나씩 있는 것들을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한 공간 안에 하나 이상의 feature가 있는 것을 region, 지역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또 하나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6개가 있죠. 1부터 3번까지 language, government, religion. 언어, 정부, 종교. 이 세 가지는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거는 다 인공적인 거예요. man-made. 근데 forest, wildlife, health, climate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natural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natural feature라 그러고 위에는 artificial feature라고 해요. 언어나 종교나 정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많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한 지역 안에 디비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나누냐 하고 생각이 되겠죠. 그냥 한 뭉태기로 있다고 해서 얘가 region A, 얘는 region B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는지 우리 왜 대륙이라고 해도 아시아 대륙이지만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먼저 중동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중동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중동의 지리를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는 뭐가 특징인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은 먼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먼저 봐야 돼요. autocracy라는 거는 전제주의라는 건데 민주주의가 거의 실행이 안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애들을 failed state라 그래요. 근데 바로 접경지역 하나만 넘으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데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토크래스가 아니라 모나키예요. 얘는 군주제예요. 그리고 failed state가 아니라 restricted democracy. 민주주의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죠. 선 하나만 넘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나라들, 이 대륙들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대륙이라 그래서 다 같은 religion, 다 같은 government가 아니라 같은 대륙이더라도 그 안에 많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특징이 다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political, 정치적, 자연적, 환경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한 대륙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세 대륙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야말로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지도가 있으면 막 이렇게 나누고 엄청 스테이크 썰듯이 이렇게 나눠버려서 굉장히 부족끼리 싸움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만큼 디비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을 먼저 볼게요. 중동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쭉 대륙을 거슬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까지 가요. 수단, 리비아 여기까지. 여기가 중동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었나요? 자, 이렇게 광활한 지역이 다 지금 중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동이 있는데 여기 다 같은 말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종교 갖고 있지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뭉태기로 중동 나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동은 대륙이에요. 대륙 안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나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눌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보여요? 1, 2, 3번 이거 뭐라 그랬죠? artificial feature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man-made고 그 다음에 forest, wildlife, climate는 natural이라 그랬어요. 먼저 지도를 다시 볼게요. 이렇게 모든 지역이 지금 미들 이스트인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이지만 리비아와 수단이 여기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중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위에 보면 요르단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접경 지역을 빼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군주제, 모나키를 실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autocracy 그리고 굉장히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또한 failed state라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중동은 한 대륙이지만 이렇게나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릅니다. 자, 16하고 17번은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 World Population Over Time이래요. 자, 인구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언제부터? 1800년대부터 2100년까지 미래까지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점점점 상승을 하고 있죠. 16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About how many years did it take to go from 1 billion people to 2 billion 10억에서 20억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 How many years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보면은 10억에서는 바로 1800년대가 이때 찍었었죠. 그리고 20억은 이때 찍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00년 이후예요. 그러면 1800에서 1900 이후까지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27 말도 안 되고 딱 100년도 아니고 123, 227이 이랬는데 227은 너무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What future population trend is projected on the graph?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고 계속 올라가곤 있지만 다만 예전보다는 크게 급상승하는 그런 느낌은 없죠. 자, 그러면 A. More rapid growth. 더 빨리 올라간다?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고요. B. Slower but still rapid growth. 느리지만 꾸준하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정답이 맞을 것 같고 C. Leveling off of growth. 점점 더 이렇게 된다? 평등하게 된다? 아니죠. Declining population 갑자기 쭉 내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느려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류했던 정답 B, slower but still rapid growth가 정답이 되겠죠. 18번 볼게요. What is the number one source of water pollution? 물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여기 이렇게 보면은 miles impaired by pollution.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가장 높이 차지한 게 지금 농업 때문에 그렇대요. agriculture. 그 다음이 urban and municipal runoff and discharges. 그 다음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오히려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낮게 나왔어요. 지금 가장 높은 거는 agriculture. 그러니까 number one source라 하면 주 원인이 바로 agriculture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9번 Based on the diagram. 이 다이어그램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What is the main cause? 주 원인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죠. Of changes in vegetation as altitude increases. 고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고도가 높아지면서 뭐가 지금 내려가죠? Temperature 볼까요? 기온인데요. 기온이 80 Fahrenheit이었다가 점점 더 32로 지금 내려갔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온은 훨씬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카카오, 러버, 트로피컬 프루트는 다 열대 지방에서 나는 것들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뭐 감자, 윗, 콜 뭐 이런 애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베지테이션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주 원인은 무엇이에요? 바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temperature이 나온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A. Lower air pressure. air pressure 나온 적 없고요. Decrease temperature. 그쵸? 이게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정답이 될 것 같고 C. Changes in slope. 경사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slope 안 나왔잖아요. 언급된 것만 보기로 취급할 수 있어요. Greater distance from the equator. 적도랑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난 모르죠. 지도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답은 아까 보류했던 B. Decrease temperatu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